이번에 할 거는 행정심판이 공법에서 지문으로 나와. 한 문제로 나온 적은 없었고, 지문으로 들어가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뭐 옳은 지문으로 들어간다거나 뭐 틀린 것은 해서 얘가 정답으로 나오거나 하는데, 행정심판이 뭐냐? 행정심판이 이거예요. 자, 행정기관이 행정청이 제가 땅을 갖고 있었어요. A입니다. 근데 이 행정청이나 또는 시행자가 어떤 처분을 했어요. 시행자가 처분을 했는데, 이 처분한 거에 대해서 나는 이 처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겠다. 그러면 이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다 하는 거를 이 사람한테 제기하는 걸 우리는 이의신청이라고 해요. 이의신청. 처분한 사람을 상대로,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처분한 사람한테 왜 이런 처분을 저한테 했습니까? 라고 제기하는 걸 이의신청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면 이 사람의 바로 윗사람, 이걸 직근상급 행정기관이라고 해요. 직근상급 행정청. 직근상급 행정청한테 이 사람한테 제기하는 거를 이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걸 행정쟁송이라 하는데, 심판해달라. 이 처분한 사람이 제대로 못 알아듣고 있다 해서 행정심판제기라고 그래요. 그럼 행정심판은 누구한테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분한 사람의 바로 윗사람. 예를 들어서 이분이 서울시장이었어. 그럼 윗사람이 누구죠? 국토부 장관한테. 수원시장이었어요. 그럼 경기도지사한테. 이걸 하는데, 이 시행자가 비행정청일 수도 있잖아요. 비행정청일 때는 윗사람이 없어요. 직근이 없기 때문에 비행정청 그 사람을 뭐 한 자? 지정한 자. 그래서 지정한 자. 이 사람한테 하는 걸 행정심판이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 시험 범위에 국토기획법하고 도시개발법만 있습니다. 다른 법에는 행정심판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비법에서 뭐 행정심판 얘기하면 택동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국비지, 개비지라고 그래서 국토기획법상 비행정청인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지정한 자한테 하시면 되고, 개발법에서 비행정청인 시행자가 처분했다? 그럼 이 사람은 지정권자한테 하면 돼. 그래서 이걸 비행정청일 때는 지정한 자. 이것만 기억하시고 두 개 법 외에는 없다. 이거를 정리하면 이거예요. 자, 일단 세 가지가 사업이 나오는데, 세 가지 사업 시행자 중에 도시환경 정비사업 시행자 처분은 없어. 그래서 제가 아까 도시공개시설사업인 국토기획법하고 개발법만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의신청은 아까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그럼 처분한 사람한테 하는 거. 근데 행정심판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처분한 관청의 바로 윗사람, 직근상급 행정기관에게 한 번 더 심사하겠다 해서 재심사 제기하는 건데, 여기서 시행자가 행정청이다. 그럼 처분한 사람이 직근한테 하면 돼. 근데 비행정청일 때는 직근이 없으니까 그 사람을 지정한 사람. 그리고 개발법도 시행자가 행정청이면 윗사람한테 하면 되는데, 비행정청일 때는 윗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을 뭐 한 사람? 지정한 사람, 지정권자. 그래서 얘는 국토기획법은 국비지, 개발법은 개비지라고 해요. 그리고 정비사업은 시행자가 처분하더라도 행정심판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는 거니까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알면 돼. 자, 시행자가 행정청일 때는 처분한 사람이 누구예요? 윗사람한테. 직근상급 행정기관인데, 비행정청일 때는 누구? 지정한 사람인 지정권자, 그래서 지정권자에서 국비지, 개비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행정심판 관련된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장이 처분했어요. 그럼 행정심판은 윗사람이 누구예요? 국토부 장관이지. 이의신청은 처분한 사람한테 하니까 서울시장이고, 자, 수원시장의 이의신청은 그 사람인 수원시장한테 하면 되는데 윗사람한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수원시장은 누구한테요? 도지사 그러면 안 되고, 전라도지사 아니잖아. 무슨 도지사? 경기도지사. 그리고 비행정청일 때는 이의신청 그 사람한테 하면 돼. 근데 행정심판은 이 사람이 직근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뭐 한 자예요? 지정한 자. 그래서 지정권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관련된 규정하고요. 하나 같이 이어서 볼게. 이게 지구 단위계 의제되는 게 도시개발법하고 정비법에 두 개가 나오는데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얘는 비도시였어. 예. 지울까요? 도시개발법, 얘는 비도시 지역이었던 지역이었고, 얘는 도시 지역의 주상공이었어요. 주상공의 오래된 건물인데, 여기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겁니다. 도시개발구역. 여기다가 정비구역을 정한 거예요.
정비구역. 그럼 여기서 도시개발법에서는 개발구역 지정하게 되면 지정되자마자 이 땅은 도시지역과 난개발 막기 위해서 지구단위계 구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 주상공에서 오래된 건물이 밀집돼서 정비구역 지정했어. 이미 도시지역이니까 얘는 도시지역 의제가 없어요. 지구단위계 구역으로 결정고시 된 거로 본다는데 여기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무슨 계획을 짜야 되냐면 정비계획을 짜야 되는데 이 정비계획에다가 구체적 건축계획이니까 여기다가 지구단위계획을 넣어요. 그러면 정비계획에 의해서 정비구역이 지정이 딱 되는 순간 당해 지역은 무슨 구역이 되고 지구단위계 구역이 되고 계획도 짜야 되냐? 예, 안 짜도 돼. 여기 정비계획에다가 지구단위 넣기 때문에 계획까지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얘는 도시적으로 본다 의제가 있으면 안 되죠. 얘는 이미 도시지역이니까. 그래서 이게 차이점인데 여기는 이미 지정 당시에 여기가 지구단위계 구역이었으면 의제할 필요가 없고 취락지구였다. 취락지구면 취락지구 정비계획에 지구단위계 들어있어요. 굳이 의제할 필요 없잖아. 그래서 취락지구 들어있기 때문에 지치는 의제 안 한다. 그래서 이게 개발구역, 정비구역 의제 규정인데 한번 볼게요. 자, 도시개발법에서 개발구역을 지정했다. 그럼 개발구역은 지정하자마자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 구역 결정고시로 보는데 단 이미 지구단위계 구역이나 취락지구, 지치였던 지역은 의제하지 않겠다. 요거 하나. 또 정비구역은 이미 도시지역이었기 때문에 지정되자마자 도시지역이란 말이 빠졌어요. 그래서 지구단위계 구역으로 보는데 정비계획에 무슨 계획이 들어있어요? 지구단위계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구단위계까지 결정고시로 본다. 그래서 두 개가 의제 규정이 좀 다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얘는 3년 안에 실시계획에다가 지구단위 반영하는 건데 얘는 이미 계획을 짰기 때문에 뭐 3년 내 지구단위계 짜야 된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차이점이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일단 의제 규정에서 비교할 거는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 두 가지 같이 해놓으세요. 행정심판하고 지구단위계 의제는 저 두 개로 끝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